이거 저자분이 만드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주시냐면 요거 아니고 어디 있냐면 우리 방금 233페이지 다시 갈게요. 여기다 써놓고 하죠. 우리 아까 요랬어요. 여기다 다시 적어보면 우리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120이었죠, 여러분들. 발생액이 120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이 얼마였냐면 100만 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여기는 배부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냐면 100만 원을 120만 원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 실제로. 그러면 더해요, 빼요? 더해야죠,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무조건 더해요, 지금 사례에서는요. 됐죠? 자,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매출원가 조정법. 그러면 저 방금 더한다라고 했죠. 더한다. 그럼 매출원가에 더하면 어디로 가요? 분계. 매출원가 차변으로 가요? 대변으로 가요? 매출원가에 더하면 차변. 그래서 여기 매출원가 20만 원 되는 거예요. 동의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대변에 제조 간접비를 써요. 진선님 원가계 포기 안 했죠? 네? 원가계 포기 안 했죠? 하면 안 돼요. 여기 뭐 다 포기하면 맞을 곳이 없어, 여러분들. 여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아시겠죠? 차변의 매출원가는 아시겠죠? 근데 갑자기 대변에 뜬금없이 제조간접비가 나오잖아요. 뭔지 설명 좀 해볼게요. 화면 보시면. 자, 이게 제조간접비 특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제조간접비는 당연히 우리가 실제 발생하면 증가하겠죠. 비용이 발생하면 증가하니까. 얘가 지금은 120만 원이고 근데 얘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정배부 먼저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비용을 배부하면 비용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죠. 배부. 비용 중에 우리 빵 5개를 분배하면 빵 5개 중에 감소하잖아요. 분배하면. 3개를 분배하면 3개 감소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배부예요. 여기 배부액. 제조간접비 배부액. 배부액인데 우리가 배부를 실제부터 먼저 해요? 예정배부부터 먼저 해요? 처음에. 그렇죠. 예정배부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간접비 예정배부가 단기 중에 먼저 하잖아요. 그럼 단기 중에 얼마로 예정 배부했어요? 그렇죠. 100만 원으로. 여기서 이렇게 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정 배부를요. 100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100만 원. 원가 계산 빨리 하려고. 맞죠? 근데 내가 기말을 알고 보니까 제조간접비는 실제로 120만 원 나왔죠. 그러면 얼마로 배부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120만 원으로. 120만 원으로 배부했었어야 되는데 기말까지 기다리기가 워낙 우리가 경영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잖아요. 맞죠? 아까 통제해야 되고 성과평가해야 되니까 일단 100만 원으로 배부했는데 알고 보니까 120만 원인 거 실제 기말에 나왔더니 그러면 120만 원으로 배부하는 게 올바른 거지 실제로는 기말에.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0만 원만큼 더 늘려줘야 되는 거지. 실제 잘 배부했었다면 우리가 20만 원만큼 더 배부를 해야 우리 항상 차변하고 대변 일치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변으로 가는 거예요. 제조간접비가. 이거 외우시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실제 120만 원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100만 원만 배부했네? 그럼 더 배부해야 되니까 배부액, 감소액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 제조간접비 감소액이. 배부를 더 했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냥 배부를 덜 했어야 되면은 배부가 감소인데 덜 했으면 차변으로 가는 거고 제조간접비가.
아시죠? 정 헷갈리시면 그냥 아까처럼 그냥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했으니까 차변 적고 빵꾸 나는 것도 제조관점 적으면 돼요. 알아서. 그럼 지가 알아서 잘 들어와 줘요. 분기 해석하실 때. 되셨어요? 한번 잘 고민해 봐요, 여러분들. 지워요? 지금. 자, 이제는 영업의 손익법 보죠. 영업의 손익법. 굵은 엄지손가락으로. 자, 이제 두 번째. 영업의 손익조정법. 영업의 손익조정법 어디다 팔아먹었냐, 나? 영업의 손익 할게요. 자, 그럼 영업의 손익조정법이면 우리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때는 비용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응? 어떻게? 조정. 영업의 비용 처리할까요? 영업의 수익 처리할까요? 헷갈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당연하지, 여러분들 준비했지. 자, 사례는 부적절할 수 있지만 짱이에요. 사례는 부적절할 수 있지만 이해는 좀 돼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 제가 맨날 드는 사례인데 여러분들이 술만 마시면 계산하는 버릇이 있어요. 취하면. 알죠?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친구죠. 술만 먹으면 계산을 폼이 맨날 해. 야, 내가 할게. 꺼져.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남자분들 중에 진짜로 그런 분도 있어. 하지 마, 이 새끼야. 해가지고 막 때려, 막. 하지 말라고.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뭐. 술만 취하면 지가 계산하겠대. 안 빨려. 땡큐. 이렇게 잘 먹었다. 다음날 막 후회하지 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드시고 계산을 한 거예요. 어김없이 취하셔가지고. 했죠. 근데 실제로는 120만 원 긁었거든요. 긁었는데 나는 몰라. 그걸 몰랐어. 알죠? 몰라가지고요.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다음날 딱 이렇게 내가 일어났더니, 숙취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기를, 나 어저께 또 취했구나. 혹시 나 계산했나? 해서 친한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지. 야, 혹시 나 계산했니? 라고 했더니, 야, 바보야. 당연하지 마. 너 혹시 또 계산하더라. 막 친구 계산하지 마라. 막 때리고 막.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금액은 100만 원이에요. 술값으로. 야, 혹시 나 100만 원 정도 긁었니? 나 진짜 지금 100만 원 정도 긁은 것 같은데. 내 친구가, 너 어떻게 120만 원 긁던데? 영수증 여기다 영수 다 보여주는 거예요. 기분이 20만 원만큼 거지 같죠? 그렇지 않을까? 100만 원만큼의 술값이 내가 계산한 것 같은데 실제 계산한 술값이 120이에요.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면 비용 수익? 비용? 그렇죠.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이때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이게 만약에 매출원가 조정법이 아니라 얘가 만약에 그 영업의 손익조정법이었다면 이해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러니까 비용이잖아요. 비용을 예상치보다 더 발생해서 기분 나쁘죠. 맞죠? 근데 비용이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면 그래도 다행이다. 적게 발생했네. 이렇게. 알죠? 그냥 술값 생각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죠? 만약에 내가 생각한 술값은 150이야. 친구가 120만 원 하면 30만 원만큼은 그래도 건졌다. 됐어요? 그때는 수익이 되는 거고. 고민 잘 해보시길. 자, 이제 2번. 이제는 총원가 기준 비례배분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비례배분법이니까 이제 뭐 고려해야 돼요? 거기 표에 있는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총원가 기준이죠. 그럼 총원가 기준이니까 제조 간접비만 고려해요? 아니죠. 총원가 기준 비례배분법이니까 얘는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도 고려해야 되고 직제, 직로, 재간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질문. 거기 표 보세요, 표. 표를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해석이 됩니다. 자, 제공품의 총원가 얼마예요?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 50. 합계가 총원가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의 총원가는 60. 그렇죠, 60. 그 다음에 매출원가의 총원가는 90.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의 총원가는 저기 제가 한 건 각각의 총원가고 세 가지의 총원가는 얼마예요? 200. 맞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요. 그래서 여기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 50이죠.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의 총원가 60. 그 다음에 매출원가의 총원가 90. 그래서 전체 총원가는 200. 동의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총 원가 중에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죠. 눈으로 암산되세요? 4분의 1이니까. 25%? 여기 200만 원 중에 50만 원 차지하잖아요. 전체 총원가에서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가 차지하는 게 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총원가에서 기말 제품의 총원가가 차지하는 건 몇 프로예요? 계산하시면 암산. 30%죠, 30%. 20분의 6이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매출원가의 총원가는 45% 차지하겠네요. 맞죠? 그러면 그 20만 원 배부 차이를 25%, 30%, 45%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여기. 그래서 기말 제공품은 얼마가 배부돼야 되냐면 이렇게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배부돼야 되냐? 자, 일단 배부 차이는 20만 원이죠. 배부 차이 20만 원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20만 원은 전체 총원가 200만 원에 대한 거죠. 요거 공식 이해되세요? 20만 원이 총 배분 대상이니까 총 원가 중에 해당 구하고자 하는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가 차지하는 50만 원 분자에 올리면 되겠죠. 공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요, 원래는. 요거 이해되심? 이해되신다라고 믿어 의심하고 많이 의심 좀더 많이 의심하다. 그럼 뭐 기말 제품 어떻게 구한대요? 총 원가 우리가 배부 차이는 여러분들 우리 세 가지 전부 다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 세 가지의 총원가가 전체 200이죠. 이 중에서 기말 제품의 총원가가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지요. 그래서 항상 공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의 분모가 전체 구하고자 하는 거 분자예요, 무조건. 200만 원 중에 60만 원 차지하고 있다. 기말 제품은 요거잖아요. 오케이?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매출 원가에 분배될 금액은 자, 우리가 배분 대상 금액이 배부 차이가 총 20만 원이죠. 그렇죠? 항상 총자 붙이잖아. 배부 차이 총액은 20만 원이죠. 그 총액은 이 세 개 다 때문에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총원가인 200만 원이 분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매출원가의 총원가가 분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요. 공식은 이렇게 바로 세우시는 게 맞아요, 원래는. 공식을 두 개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퍼센트 곱해서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게 FM이에요, FM. 그리고 지금은 가산하는 거니까 여기 가산이죠. 더한다. 더한다니까 자산에 더하면 차변이지. 자산에서 빼면 대변으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대변에 제조 간접이 똑같고. 오케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총원가 기준이 아니라
이제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 자, 일단 얘 비례배분법이니까 똑같이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다 고려하고요. 대신에 원가 요소니까 얘는 제조 간접비만 고려하는 거죠, 이번에는. 똑같아, 논리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눈동자를 어디에 두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이 동그라미 3번을. 제조 간접비만 눈이 가셔야 돼요. 아까는 총원가 기준이니까 합계를 봤다면. 맞죠? 그럼 질문. 기말 제공품의 제조 간접비 얼마? 20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기말 제품의 제조 간접비 얼마? 30만 원. 매출 원가의 제조 간접비 얼마? 50만 원. 그럼 이 세 가지의 전체 제조 간접비는 100만 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이거잖아요. 이거 이해되세요? 여기 기말 제공품의 제조 간접비 20만 원. 기말 제품의 제조 간접비 30만 원. 매출 원가의 제조 간접비 50만 원. 그러면 이 세 개의 총 제조 간접비 100만 원. 그렇죠? 이걸 퍼센트로 하면 20%, 30%, 50%예요. 그렇죠? 이걸 그냥 곱하셔도 20만 원에 곱하셔도 되는 거고 그냥. 알죠? 굳이 따지자면 기말 제공품은 이렇게 구하겠죠. 자, 기말 제공품 얘는 배부 차이 20만 원이죠. 총 배부 차이 20이에요. 요 총 배부 차이는 총 제조 간접비 100만 원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여기에 기말 제공품의 제조 간접비가 20만 원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기말 제공품은 4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 택하세요. 요거랑 같은 건 뭐냐면 그냥 20만 원 곱하기 요거랑 같은 건 뭐냐면 20만 원 곱하기 20% 해도 돼요. 우리 방금 기말 제공품의 제조 간접비가 총 제조 간접비에서 20%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임. 그렇죠?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비율을 그냥 구하시거나. 자,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총 배부 차이 20만 원. 근데 이 배부 차이라는 건 항상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고, 그럼 제조 간접비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발생하니까 공통적인 제조 간접비 총원가인 100만 원이 분모로 와야죠. 100만 원. 이 중에서 기말 제품의 제조 간접비가 차지하는 게 30만 원. 이렇게 공식. 얘랑 20만 원.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에 30% 곱한 거 똑같아요. 기말 제품이 30% 차지하고 있으니 같은 거. 이렇게 똑같이. 100만 원 중에 50만 원. 는 20만 원 곱하기 50분의 1 같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어렵지 않죠? 하느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좀 맡겨볼게요. 풀어야죠, 여러분들.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기출문제 교재. 408페이지네요. 408페이지. 자, 408페이지. 8번이에요, 8번. 8번하고 10번. 10번도 한번 해보세요. 10번도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8번하고 10번.
일단 볼게요. 자, 보시죠. 해도 되죠, 여러분들? 자, 보니까 여기 문제에서요.
그 배부 예정 배부법을 이용해서 보니까 배부 차이가요. 과대 배부래, 과대 배부. 그럼 과대 배부면 요거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보다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를 더한 거죠. 맞죠? 더한 거니까 예정 배부를 우리 항상 실제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빼야 되는 거예요. 빼야 된다, 뺀다. 맞죠? 많은 거에서 적은 걸로 맞춰주면 빼야지. 맞죠? 빼니까 일단은 빼야 되니까요. 지금 얼마야? 과대 배부 30만 원 줬군요. 30만 원이 발생했대요. 그러면은 일단 일단 답은 무조건 1번이에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뭔 소리야? 왜 이렇게 빨리 풀어?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3,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과대 배부가 30만 원 발생했죠. 과대 배부가 30만 원 발생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기말 제공품이 총 금액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에서 만약에 30만 원을 다 고려하더라도 130만 원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절대. 알죠? 그게 되는 거고, 지금 빼는 거잖아요. 그럼 100만 원에서 빼는 거면 105만 원 될 수가 없죠. 이렇게 푸시고 원래 넘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근데 해볼게, 바로. 그렇게 하면 야매고. 알죠? 그럼 지금은 문제가 총원가 비례배부법이니까 이때는 우리가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의 어디였어? 매출원가의 총원가를 다 더해야 되는 거죠. 요 도고 세 개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600만 원 나오나요? 그럼 600만 원 나온대요. 이 세 개의 총원가가 600만 원 나온대요. 그럼 지금 아까랑 똑같이 계산하면 우리가 지금 배부 차이가 30만 원이죠. 요 30만 원은 우리가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고 제조 간접비는 항상 전체니까 전체 총원가인 600만 원. 그렇죠? 이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요렇게 하면 5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5만 원을 빼야 되니까 100만 원이 기말 제공품의 총 원가인데 여기에서 5만 원을 빼면 95만 원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는 게 FM이고요.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10번은 엄밀히 얘기하면 안 배웠어요. 표준 원가 계산은 처음 보시잖아요. 안 배워도 풀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 불리한 차이라고 이제 불리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건 시험에 왜냐면 과대배부 이쪽에서 내거든. 이거 과소배부예요, 과소배부. 자, 왜 과소배부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직감한 요거. 자, 요거예요. 아까로 따지면 여기. 요 사례요. 여기 보시면. 왜 불리하냐면 여기. 야, 나 100만 원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했다. 이게 아까 술값으로 따지면 술값이 100만 원 정도 나 쓴 것 같다. 근데 친구가 120만 원의 음식이야. 20만 원만큼 지급됐구나. 불리한. 나중에 배우실 건데 유리한은 뭐냐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쓴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괜찮다. 기분 좋아하면 유리한. 이렇게. 그럼 과소배부예요, 과소배부. 되세요? 그럼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일단 과소배부죠. 이해되시겠어요? 왜 불리한 차이가 과소인지? 오케이? 그럼 다시 넘어와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표시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표시되려면 매출 원가가 커요, 작아요? 작아야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지금은 불리한 차이니까 매출원가 조정법 다 매출원가 늘려버리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매출원가 조정법이 영업이익을 가장 작게 표시해요, 지금은. 이해되심? 그러면 영업의 손익법이면 뭐로 처리하는 거예요? 아까로 따지면 전부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전부 영업의 비용 처리하면 매출총이 영업이익에 영향 안 줘요, 절대.
아시죠? 안 주니까 2번이 답이 2번이다. 여러분들, 선생님 어떻게 알아? 여기 보세요. 아까 방금 다 이미 했지, 여기. 자, 봐봐요. 자, 여기 총원가 기준이든 원가 요소벌이든 매출 원가에는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는데 지금 우리가 불리한 차이니까 비용을 무조건 늘리긴 하죠. 매출원가 조정법은 비용 다 늘리는 거고, 매출원가란 비용을. 나머지 비례배분법은 일부는 매출원가에 나눠주는 거고. 맞죠? 근데 영업의 비용, 영업의 손익조정법은 전부 다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영업의 비용에만 영향 주지, 영업이익엔 영향 안 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아니,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그죠? 이거 좀 머리를 써야 되는 만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 시험에서 이거를 불리한이 아니라 유리한이라고 내면 그때 답이 몇 번일까요? 유리한 차이. 그때는 매출원가에서 다 빼버리는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 조정법. 오케이? 그렇죠? 매출원가에서 다 빼면 매출총액은 영업이익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맞죠? 영업의 손익법은 영업의 수익 처리할 거니까 그땐 없고 영업이익엔 영향 안 주잖아요. 이해되시면요? 한번 잘 고민해 봐요.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자, 15분 쉴게요. 여러분 지금 머리 아프죠? 원가 얘기